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투자 머니큐어 뉴스 공략주 체크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장세부터 체크해보고 이야기 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환경이야 별로 좋지 않은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4월 말부터 계속 미국 국채금리가 4.5를 넘어가게 되면 시장은 한번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와서 이슈가 되는 내용은 또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무언가 조정이 발생이 될 트리거가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5월 15일 날 결과적으로는 이슈화 됐고요. 지금 현재 3일 정도 진행이 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화수 같은 경우는 관망하는 자세를 좀 많이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매크로 악화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워킹데이 기준으로 얘기 드려보면 한 일주일 정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습니까? 예, 조금 기다려 줘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5%가 누리든 10%가 누리든 15%가 누리든 뭐 글쎄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쓸 만한 내용은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대기 매수세는 항상 존재하게 되어져 있고요. 저같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그 시그널이 들어오는 그 타임을 기다리는 대기 매수세는 상당히 아직도 많이 있다. 시장의 유동성만큼은 그런 부분을 갖다 커버하려고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뭐 환율이나 미국 채금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어떻겠습니까? 상방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일단 멈춰줘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보면 국내 시장에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하는, 선물을 매수하는 그런 현상들, 그것도 일정 규모 이상의 양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 여러분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돈이란 건 미리 중간에 막 내려간다고 계속해서 물타기 막 하고 그러면 그렇게 효율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초병 집어넣는 것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 좋은 종목이고 초병을 집어넣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낮은 밸류에이션에 와 있는 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만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시장이 좀 내려가게 되면 다 마음은 다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예, 상승을 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때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시장이 이렇게 한참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정 부분 조정을 주는 것들은 저는 당연한 이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반영을 또 하고 또 새롭게 또 우리가 시작을 하는 그런 타임은 분명히 옵니다. 시장은 원래 계속 돌고 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고점 플레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낭패겠어요. 고점에서 거래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머니터 뉴스가 잘 또 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진 현금으로다가 잘못 또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략주 체크앤스터들 계속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지금 저평가되어져 있고 어떤 종목들이 지금 조정 중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놓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적정하게 시장에서 또 시장의 변화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공략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지 언론을 또 교체를 갖다 해가면서 새롭게 또 공조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SK 스퀘어를 갖다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SK 스퀘어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계속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자, SK 하이닉스가 이제는 막 200만원 막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100만원 분들 같은 경우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싱크로율이 아주 유사한 거의 뭐 90% 이상의 주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SK 스퀘어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거래를 하는 쪽이 좀 더 우리가 좀 용이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종목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분법적 이익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동성이 상당히 좋아요. 어떨 땐 말입니다. SK 하이닉스보다 SK 스퀘어가 더 잘 움직이는 경우도 때로는 발생이 되는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팀의 모빌리티인가요?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이 거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연동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SKSK와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이죠. 어떨 땐 더 올라가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 한참 뭐 지주사 이야기 나오고 뭐 그죠? 상법 개정 이야기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버퍼링이 훨씬 더 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보면 주가의 탄력성이 훨씬 더 좋았었던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감도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를 하면서 공략 시점을 좀 체크해 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할게요. 자, SK 스퀘어로다 우리는 SK 하이닉스 대체 종목으로다가 공략을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조정 마무리 국면이 언제쯤 들어올 건가? 이거에 대해서만 열심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아주 명확해요. 사실은 그 코스피 지수하고 연동성이 거의 또 싱크로율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두 번째 항목 자리와 외국인 매수와 미국 국채금리의 상방이 막히는 경우,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제 교집합이 있을 텐데 지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것들을 갖다 우리가 확인할 때, 들어올 때, 그때 공략을 해주면 아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차트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거기서부터 하방을 열어두고 매수를 하면서, 그 다음 매수 한 세 번 정도 해주면 좋은 포지션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그널적으로는 아직까지 양봉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로. 자, 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날 기술적으로 내려가는 거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보면, 그죠?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면 이런 시그널들이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뒤를 갖다 이거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때 지수에서 우리가 수급 현황을 다 체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외국인 매수가 잘 들어왔는지, 이 종목을 외국인이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EWI 또 ETF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이 종목도 편입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걸 매수로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등한 구간은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구간인데 요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요 사이 구간에서 잡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100만 원 이하 정도에서 공략을 하는 쪽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급 현황이 돌아가는 데다 우리가 체크를 해주는 것 그것만 포인트로 좀 체크해 주시면 심플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해야죠. 완전히 안 그렇겠습니까? 자, 뭐 하이닉스 글쎄 한 주 살 바에는 여기 두 주 사가지고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편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 구조 개편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기업의 GS P&L 같은 거를 분리해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마진율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많이 더 생각을 해고요. 제가 편의점 중에서도, 아니, 또, 여러분 그 슈퍼마켓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데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 점포를 갖다 개수를 좀 줄여가면서 정리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승 버퍼링이 조금 더 낮았던 것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건,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하고 이 종목을 거래할 때, 여름, 그죠? 이거 보통 8월달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장마철 되면 좀 싸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국내에 또 휴가철이 진행되는 것들, 그러니까 7월과 8월 사이 정도쯤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아마 똑같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수기 때 한번 돌아오는 거, 또 최근에 보면 실적도 이제 많이 개선된 거, 그러면 1분기보다 2분기가 훨씬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일단 5월달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 많이 오고 그런 과정도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적을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려우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편의점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런 것도 최근에 보면 뭐 그죠? 거지 앱인가요?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싼 식당을 계속 그죠? 소개해주는 그런 앱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에 이제 젊은이들이나 또 이런 분들께서 그렇죠. 수입이 많이 사실 뭐 주식 투자하려고 그러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부동산을 또 영끌해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두루두루 설명하긴 그런데 그런 쪽 관련돼서 생각해 보니까 편의점 쪽이 좀 수익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보면
홈쇼핑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이것도 슈퍼도 그렇고요. 편의점도 그렇고요. 물론 가장 매출 1위는 편의점입니다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들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고마진 사업으로 많은 것들이 예를 들면 개선돼서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매출은 늘지 않았거든요. 그 점이 상당히 큰 차이다. 대신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 자, 그런 관계로 최근에 보면 가이던스도 확연하게 변화가 온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벌써 2분기 때 이제 가이던스가 그죠? 이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이 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갖다 기록할 생각을 예상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억이 넘는 건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면 그죠? 이게 3분기니까 우리 휴가 시즌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인데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좀 중간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 3분기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 주가가 안 오른다 하더라도 10월 달까지는 좀 괜찮게 가는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찬바람만 안 돌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야, 나 코트 입어야지. 근데 보통 보면 우리 요즘은 더위가 좀 길게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단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조금 오버슈팅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여기를 고점으로 거래를 할게요. 아시겠죠? 글쎄요.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저 윗단에 가 있어요. 3호 정도에 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요 구간으로 스펙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관계로 그것들은 반영돼서 고점이 여기다. 지금 주중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수렴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여기는 어딜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것을 더 추가로 업사이드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나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장마철에서 하면 됩니다. 장마철은 언제 6.25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그때까지 슬슬 모니터를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GSPNL 같은 경우도 이 실적은 좋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도 장마철엔 조금 관심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왜 안 내려오지?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저기 지지선 라인 쪽에서 공략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라인이 이런 라인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라인을 보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지지선을 갖다 다 무너뜨리고 오잖아요. 그럼 이쪽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 기자들 중에서 최근에 보면 제가 아주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야, 이거 정말 괜찮은 또 좋은 자리에 전해서 하면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조선이 파업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원가, 그죠? 환율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 상승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주가 뭐 대단히 사업들 아니겠어요? 조선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조정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실제로 차트 한번 보시고 보게 되면 진짜 저평가구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세상이 좀 정상화되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똑같아요. 그냥 지금 양봉 들어올 때만 기다려야 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첫 번째 방향성을 누가 바꿔준다? 바로 외국인 기관이 주가의 방향성을 바꿔준다. 그걸 체크해야 되고요. 거기서 들어오는 매수의 양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거는 턴어라운드 시키려고 들어오는 매수세구나라는 것들이 파악이 될 때 우리가 공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적은 뭐 우리가 볼 거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한국화본도 그렇고 동성파이텍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실적이 되게 좋은데 지금 약간 파업 이슈가 조선업태도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봐주셔야 되고 제가 저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 올해 뭐 LGD 한국조선 AI라든지 뭐 이게 조선사들이 올해 100천이 넘는 그 수주를 했어요, 이미. 네,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HD 현대 같은 경우 70% 정도의 실적을 지금 현재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부분이 뭐겠어요? 자, LNG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지금은 조금 빌빌한다 하더라도 2027년도는 어떻겠어요? 좀 괜찮은 거지. 그래서 쌀 때 매수해 줄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리고 마스크 프로젝트 시작도 안 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지금 매크로 악화가 됐을 때
동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좀 살짝 냄새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두루두루 체크하면서 이것도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어때요? 예, 식욕이 좀 돋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욕이 돋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이런 구간이 아닌 거죠. 이런 구간 트레이딩 구간 자리가 될 텐데 지금은 완벽하게 뭡니까? 220일 라인 아래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서 양봉 들어오면 일단 사주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한 달을 갈지,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데 기간이 뭐 한 달을 갈지 아니면 좀 더 갈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왔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보통 지금 보면 그러니까 겨울철 이쪽이 실적이 조금 안 좋잖아요. 1분기 들어오면서. 그래서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왔던 이 자리, 그죠? 이런 자리까지 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거 상당히 매력적이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쪽 자리에서 여러분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체크해 보도록 하고 기다려보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성 화이팅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냈는데 이게 지금 그새 이렇게 내려온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이 동사 앞에서 제가 가이던스도 보여드렸지만 실적이 나쁜 건 일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방 업체 쪽에서 뭐 수주가 약간 딜레이 되거나 약간 뭐 오더가 좀 딜레이 되거나 뭐 이런 뭐 이슈가 조금 있다 보니까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 조정에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 이 저 정도 조정이면 사실 웃기잖아요. 3만 원 찍고 지금 2만 원 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매력적인 건 어떻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선업 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양봉이 잡히는 때가 있을 겁니다.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매력적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HD 현대마린 엔진도 어저께 일단 초병은 넣었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좀 더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양봉이 보일 때마다 매수를 해주면 지지를 잡힐 때 상당히 여러분 리바운딩은 강하게 나올 겁니다. 왜? 급하게 하락한 건 이런 식으로 보면 급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V컷이 나오잖아요. HD 현대 마린 엔진도 실제로 리바운딩 나올 때 상당히 V컷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움직임의 패턴은 지금 이게 그만큼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급변동성이 나빠서 하락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반증해주는 그런 내용을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크로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왜지 않겠습니까? 자, 매크로 때문에 하락을 해서 급락을 했다. 그것은 어때요? 리바운딩이 강하게 올라온다. 근데 기업이 나빠서 하락한 거는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움직였던 것들은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요. 장이 좀 안 좋다고 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없죠. 그렇죠. 살려내는 노력을 해줘야 돼. 그것도 다 어떻게 돼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그게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서 결과적으로 장이 좋아졌을 때 뭐합니까? 수익을 수확을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주식 투자하면서 철학으로 좀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